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볼보 XC90 D5 인스크립션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교대역 2호선까지 약 55km 달려가게 될 텐데요. 가면서 이 차의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0.9km/L입니다. 2등급이고요. 대형 SUV인데도 두 자릿수 연비를 기록을 하고 있다 라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젤 엔진의 효율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공인복합 연비 대비 얼마나 좋은 연비를 보이게 될지요. 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일단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를 택하고요. 트립을 km/L 리셋을 합니다. 자, 트립 리셋 됐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에어컨은 끄고 가겠습니다. 자, 차가 멈추니까 시동이 완전히 꺼졌죠. 조용한 실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렁우렁하던 디젤 엔진이 숨을 죽이니까 실내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네요. 제 시동도 부드럽게 걸리고요. 디젤 엔진이라서 좀 꺼려지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많을지도 모를 테고요. 어차피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디젤 엔진의 시대는 점차 저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 역시 어느 정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배기가스 기준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죠. 그 엄청난 기준을 맞춰서 나오는 게 최신 디젤 엔진들입니다. 굳이 친환경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좀 더 강화된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는 디젤 엔진이라고 한다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아주 적다. 어느 정도냐 라고 한다면 초미세먼지 포함해서 미세먼지의 배출 양이 GDI 직분사 가솔린 엔진보다도 적다 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최신 디젤 엔진이 좀 오래된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더 배출가스가 적다라는 얘기죠. 디젤 엔진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화된 유로6 기준을 통과하는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차는 배기가스 처리 기술을 SCR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죠. 요소수를 이용한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소수는 소모품이죠. 일정 주행거리를 달리고 난 뒤에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요소수를 보충해 줘야 됩니다. 연료 주입구 옆에 애드블루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열고 주입을 하면 됩니다. 시중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그래도 믿을만하다 싶은 건 유록스 정도 사서 주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회로를 따라서 행주대교를 건너고 올림픽대로를 따라가서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서 시내 주행을 한 뒤에 교대역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자, 주행보조 장비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RPM을 높게 쓰는 구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정해진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는 RPM을 좀 높게 써야 되겠죠. 하지만 연비운전을 위해서는 오르막길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포기하더라도 엔진 회전수를 낮추는 게 연비운전에는 도움이 되겠죠. 결국 연비운전, 경제운전이라고 한다는 건 속도보다 RPM, 엔진 회전수를 컨트롤하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랄 수 있겠습니다. RPM을 보면서 엔진 회전수를 가급적 낮게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게 요령이다 라는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교통 흐름을 무시하고 나 혼자 엔진 회전수를 낮춰서 나 혼자 천천히 달리면 그런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내 연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차 때문에 다른 차들이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다시 가속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들의 연비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나조차고 다른 차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차분하게 교통 흐름을 따라서 운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가속 페달을 이렇게 쓱 밟았다가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이렇게 계기판을 보면 코스팅 모드가 활성화되는 걸 알 수 있죠. 차가 탄력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료 소모 없이 탄력 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코스팅 모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연비 운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이로를 따라서 26km, 27km를 달려왔습니다. 곧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되는데요, 연비 17.0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보다 리터당 6kg를 더 간 셈이죠. 공차 중량 2.2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이 정도의 연비를 보인다라는 것, 제법 우수한 수준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행주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갈아타겠습니다. 차들이 좀 많네요.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제가 제동을 했는데 차가 함께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제가 밟은 것보다 더 확 밟히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던 거죠. 시티 세이프티의 충돌 방지 시스템, 긴급 제동 시스템, 이럴 때 한번 느껴봅니다. 올림픽대로 건너와서 계속 정체입니다. 가양대교 구간을 막 지나왔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온통 빨갛습니다. 시뻘건 구간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평균 연비 16.6을 마크하고 있는 겁니다. 강북 행주대교 북단에서 약 17를 찍었는데요, 교통 상황에 비하면 그래도 연료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최근 연비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대체로 20에 가깝게 지금 평균선이 그어져 있고요. 이게 16.6 선이죠. 되게 거기에 근접하게 지금 그래프가 그어져 있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체증 구간을 계속 통과하면서 연비가 계속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교통 체증을 해치고 이제 노량대교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면 이수교 차로로 빠져나갈 텐데요, 거의 대부분 교통 체증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교통 체증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연비 16.6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밑으로 크게 연비가 악화되지 않고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심하게 악화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트림미터를 통해서 알 수 있겠는데요, 대단합니다. 이제 올림픽대로 이수교차로에 다 왔고요.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서 시내 구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시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연비는 떨어지겠죠. 어쨌든 이수교차로 진출로에서의 연비 16.7 km/l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도심 구간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연비 여기 보면 거의 30, 40 가까이 이제 치솟아 오르는 구간이 있죠. 리터당 40km 가까이 기록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코스팅 모드, 내리막길에서 코스팅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우수한 연비까지 만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순간적으로 짧은 순간에 기록하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그 코스팅 모드를 잘 활용하면 연비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의외로 시내 구간이 괜찮은데요, 간선도로는 꽉 막혀 있는데 시내도로는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행시간은 벌써 1시간을 넘겼네요. 지루합니다. 한 55km 되는데 빨리 오면 1시간, 늦으면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좀 늦을 듯 합니다. 아이고, 반대편 차선은 꽉 찼는데 이쪽 차선은 텅 비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구간 교대역 내거리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신호가 끊겼고요. 이제 정지하면 연비 테스트 정리하시죠. 네,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췄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췄습니다. 연비 16.1 기록을 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박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16.1이 최저점입니다. 교통체증 구간에서도 연비가 악화되는 부분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엔진이 참 효율적이다. 디젤 엔진이 참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거리 55.1km, 평균 연비 16.1, 평균 속도 시속 44km, 주행시간 1시간 16분